제가 얘기한 대로 공격 전투였다 이거 공격 전투. 이분이 27세에 병마평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 달에 28세에 의병장이 된 거예요. 3,500명, 많으면 7,000명까지 의병을 받는 의병장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이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분이에요. 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진을 몰아냈다는 의미, 이거는 다른 임진왜란 때 전투, 다른 전투하고 다른 면이 이게. 그 다음에 그 반란군을 없애고서 회복했다는 것, 이것도 다른 전투에서 보이지 않는 이 특별한 거죠. 요거는 이제 다른 어떤 평가들하고 똑같이 외적 격퇴, 그것도 뭐 이렇게 좀 뛰어나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이거는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그 용현동에 있는 그 충무공 묘소 앞에 있는 신도비가 한번 볼까요? 신도비에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청정이 성을 도륙하고 불태울 때, 기요마사, 가토 기요마사. 말갈, 이건 이제 여진 얘기하는 거죠. 말갈 유령이 무산 부령을 짓밟을 때 평사 문부가 청정을 토벌하고 육진 밖에서 적군의 길을 뽑았습니다. 말갈을 복종시켜 변경을 온전히 하고 오랑캐 기운을 뽑아 공훈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신도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탕은 여기 그쪽 함경도 그 도민들은 정문부 하면 그냥 그 홍구 매주 쓰지 그건 아니고 하여간 껍벅 죽는 여진족들도 그런 면이, 여진족들한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여기 국조보감의 기록, 길주 주둔 적이 성을 비고 도망하였다. 요거는 이제 길주 전투 끝나고 나서 함경도에서 왜군들이 이제 한양을 철수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부가 경성으로 돌아와 의병을 해산한 뒤 북으로 육진을 순행하며 반란민을 찾아뵈고 번호, 이게 여진을 얘기하는 거죠. 번호를 어루만져 안정시켰으며 모든 보를 수복하여 장명을 두었다. 이거 완전히 정리 끝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문부 북변의 복군은 모두 문부의 힘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의정부에는 정문부 관련해가지고 비속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대첩비, 이게 복사한 거지만 이게 있죠. 그 다음에 묘소가 있으니까 신도비가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의 묘 앞에 있는 묘비가 있어. 3개 비속이 있어. 요거 우리 잠깐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 여러분이 이제 그 묘소를 방문했을 적에 요게 어떤 의미다는 걸 조금 아시라고 제가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북한대첩비인데 1905년에 이놈들이 갖고 가가 이거 모양을 보세요. 이게 원래 여기가 그 귀부 이래가지고 이무기 아니 저 거북이 모양으로 이 밑에 이렇게 하잖아요. 귀부 요 위에 이수 이무기 머리 이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사하게 하는데 이거 해놓은 거 보세요. 이게 요거만 들어다가 그 위에다가 저렇게 해서 이제 전국신사 야스쿠니 신사에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갖다 처박아 둔 거지. 이거는 이게 딱 한마디로 생각해서 이게 이 사람의 기운을 좀 빼겠다. 뭐 그런 모양이 딱 나오죠. 그죠? 이게 1톤이라 그러더라고. 그 눌러놓은 거야.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훼손하는 게 이 북한대첩비를 대표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일제시대에 그게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이게 1943년 8월 달에 일본 그 총독부에서 작성한 건데 유림의 숙종 및 반시국적 고적 철거에 관한 것. 여기 이제 붙은 자료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지금 20개를 리스트를 했는데 이게 좀 일본군 이게 그 고려 때 고려 말부터 해서 그 이후 추적해가지고 일본이 좀 강한 거 창피한 거 있는 거는 다 깨버리든지 갖고 가든지 묻어버리든지 뭐 이런 짓을 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북한 대첩부는 이제 끌고 간 거지. 자기들 그 영영 모셔놓은 데에다가 저희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리 되는 거죠. 자, 북한 대첩비 볼까요? 요 위에 북한 대첩비 맨 위에 이렇게 이게 그 전서체라는 거군요. 전서체. 그래서 여기 비석의 요 꼭대기를 말하자면 여기를 요걸 이마라 그러잖아요. 이마 액자 써가지고 전서체로 된
이마글. 그래서 그걸 전액 이렇게 보면 전액이라고. 이 전액을 이게 전소체예요. 전소체 글자가 한자하고 좀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복관 대첩비. 이 복관 대첩비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복관 대첩비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복관을 이해했고 유명 조선국 함경도 임진 의병 대첩비. 요게 그 복관 대첩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내려 쓴 게 보게 가서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 대머리 이 위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이 멋있어 그래요. 제목은 이거 적어놨고 그 밑에 옛 임진난에 싸워 적을 깨뜨려 일세를 올린 이로 해전에는 곧 이순신의 한산대첩이 있고 맞죠? 육전에는 곧 권율의 행주대첩이 있으며 이 월천에 연한이 있어. 이 월천의 연한은 잘 모르실 것 같았죠. 이 연한대첩이라는 거는 저 항해도 연안에서 일어났던 전투인데 이 전투가 이것도 이제 옹성이죠. 그거 들어가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 전투가 있어. 사가들은 이를 기록하고 얘기꾼들은 책을 덮지 못한다. 흥미진진하고 좋단 말이죠. 그러나 이는 관군이라는 얘기예요. 지위가 있어 소래와 군사를 낼 수 있음에 힘입었다. 그렇죠? 고단하고 미약한 데서 떨쳐 일어나 도망가고 숨은 무리를 분발시켜 그리고 반란민들 충의로 격려하여 마침내 보합지조를 써서 전승하여 한쪽 땅을 수복하면 광국의 군사가 으뜸이다. 이게 이제 북한 대첩기의 맨 위에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가면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이거 그 비석을 읽는 방법을 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맨 위에 유명이라고 있잖아요. 유명은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 이게 우리 자존심상에서 하는 얘기인데 빛나는 유명한 이런 뜻이라고도 있고 명나라에 속한 대명나라의 명나라 시대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빛나는 광명한 조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명나라 시대의 이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유명이라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은 다른 비석들이 있잖아. 유당이라고 표현하는 비석도 있고 유송도 있고 유원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일제시대에 유일본 이런 비석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유명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 비석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숭정 갑신 후 65년 10월 1일 숭정 갑신 후 65년 10월에 세우다. 이게 1709년인데 그때 중국의 연호가 강희입니다. 강희. 청나라 강희제 48년인데 이 숭정은 그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에요.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 이 사람이 갑신년에 죽었어. 명나라가 망한 후 65년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청나라를 안 쓰고 숭정 명나라를 썼단 말이죠. 이게 비석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구나. 그러니까 볼까요? 숭정 표현 이게 1644년 갑신 아까 그 갑신입니다. 이때 숭정제 17년인데 숭정제가 죽어요. 목매 자살하고 자금성에서 그 목매에서 자살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건 볼 거 없고 조선왕조실록의 숭정을 보면은 예를 좀 이렇게 볼까요? 철정대왕 비문 죽고 나서 이제 세운 게 철정 어쩌고 하다가 숭정 기원 후 204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숭정 기원 후 204년 이게 1831년인데 숭정 204년이라는 얘기가 지금 저 청나라도 망해가는 그 무렵에 명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그런 걸 제가 좀 적어놓은 거고 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 요걸 보시고 요걸 캡처를 해놓고 해가지고 비석을 보면은 그게 숭정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그거 한번 유심하게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신도비 볼까요? 이거 비각이죠. 신도비는 이게 신도라는 건 신령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 신도비는
신도 옆에 세우는 비석이죠. 그게 이게 무덤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적에 무덤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적에 길 왼편에 세웁니다. 길 왼편에. 근데 지금 여기 그 무덤 보면은 저210 보면은 무덤에 올라와서 내려오면서 오른편에 있죠. 그죠? 그렇게 보입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묘소에 올라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뒤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지만 그쪽이 아마 올라가는 길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원칙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거는 이 벼슬 이름을 엄청 길게 해놨죠. 이것도 읽어보자고요. 요거 이제 전에는 아까 이 꼭대기에 이렇게 사방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적은 게 이렇게 적었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게 한자인데 제가 읽을게요. 가선대고 전주 보윤 전주진 병마 절제사 증직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숭정대고 의정부 좌찬성 겸 한의정부사 공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대제학이 둘이 있죠. 그 다음에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오위 도총부 도총관 이 시호죠. 흉의 경공 신도비명 명서 이렇게 썼어요. 이거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드시고요. 그 밑에 첫 대가리에 글이 뭐가 나오냐면 이건 제가 너무 이게 좀 좋아서 공이 돌아가신 지 42년 병마 평사 이공 단하가 의논하기를 북방은 윤공관이 처음 구성을 설치하고부터 317년 후 9년이 몽고의 수중에 들어갔다. 몽고 땅이 됐다. 윤관은 고려 초사람이죠. 그 다음에 김종서가 그 땅을 회복하여 육진을 설치하였다. 그죠? 세종 때 김공이 처음 육진을 설치하고부터 161년 후 외노의 수중으로 돌아갔으나 외놈들이 거기까지 들어온 거지. 정공무가 그 땅을 회복하였다. 와, 아주 이거 재밌습니다. 멋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숭정기원 후 4신유. 숭정기원 후에 신유년도 아니고 첫 번째 신유년, 두 번째 신유년, 세 번째 신유년, 네 번째 신유년에 세웠다. 이렇게 비석에 적어놨어요. 그게 언제? 1861년. 이분이 돌아가신 게 언제야? 1624년 돌아가셨죠? 이렇게 저희가 순정 타령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뭘 적었냐면 아까 비석에 이게 다 벼슬 이름이거든요. 벼슬. 이걸 좀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거 왜 설명하냐면은 이분의 그 비석을 묘비를 보면은 이거 딱 20몇 자야. 이게 몇 자인가? 20몇 자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길게 적었다고. 그리고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비석 보는 법을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옛날 벼슬이 영사, 감사, 판사, 지사, 동지사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살아있는 게 판사라는 말 살아있죠. 그래, 비슷한 말이 검사가 있죠. 검사도 이 성질사자를 씁니다. 또 지사라는 말도 있죠. 경기도지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경기도지사를 원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경기도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경기도에 관한 일을 아는 사람, 경기도사, 그걸 줄여서 지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사는 뭐냐면은 돈영부사. 이 영자가 이게 뭐예요? 거느릴 영자거든요. 영의정한테 영자. 돈영부의 일을 거느리는 사람, 돈영부사. 그거를 그냥 돈영부 영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감사도 춘추관사. 근데 그 춘추관사 했지만 이 춘추관을 춘추관사도 있단 말이죠. 춘추관사도 있고 춘추관사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감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감시. 이거보다 좀 미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벼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보면 이제 그 조선시대 벼슬 자리가 5,600개가 있었는데 그 5,600개라는 거는 지금 예를 양주목 그러잖아요. 양주목에 양주목사가 있지. 그 밑에 아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5,600개의 카운트는 양주 목의 경우는 양주 목사 하나만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 밑에 아전들은 카운트를 안 해요. 그건 공무원이 아니야. 그걸 이역, 병역 그러죠. 병역, 징역, 병역 그러죠. 이역이라서 월급이 없어. 아전들은. 그 이역이라서 빼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데 여기에서 5,600개 중에 643개가 겸직이야. 겸직. 근데 겸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요때 하나 결혼이 생겼어. 그래서 너 이거 임시로 맡아서 해. 이런 겸직이 있고, 네가 이 벼슬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요것도 해야 돼. 요거는 예경이라 그래. 예경. 의뢰인이 해야 되는 일. 예경. 그 예경까지, 예경이 말하자면 643개 전짜리가 5,600개 중에 600개가 예경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은 정일품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로서 보면 세 사람인데 정일품 관직이 이렇게 많아. 무슨 얘기예요? 예경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빼고는 예경이야. 예경.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경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돈령부, 중추부, 그 다음에 종신부, 후문부, 의진부. 이거는 종친이라는 그 왕실의 이 사람들 그냥 대우에서 올려주는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거 빼고는 다 예경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부 얘기를 하려는데, 의정부 관원들, 영의정, 정일품인데 귀변사 도제조를 겸해야 돼. 영경연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영홍문관사를 해야 돼. 영예문관사를 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영의정이면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이분이 지금 추중해서 좌찬성이 됐어. 이제 충의공이. 그러면 영의군부 판사, 지훈련은 사. 이게 이제 한의군부사, 지훈련은 사 이런 걸 한다. 그 다음에 이사, 세자 시가문의 이제 세자 스승 역할도 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에 의정부 좌찬성을 맡았어요. 증직을 해서. 이 사람이 겸하는 거야. 그렇게 예경. 그래서 의금 아까 조금 전에 봤죠. 한 의금부사를 겸해. 그다음에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도 겸해. 근데 여기 지금 지경연 춘중한 성균관사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끊어서 지경연사, 지춘추관사, 지성균관사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다 겸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찬성을 하면서 겸직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 제가 비석을 읽는데 그렇게 읽는 게 맞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요건 뭐냐면은 비석 앞에 있잖아요. 이게 제가 행, 악역, 증, 이상, 시, 충의공, 정문보지, 묘, 정경, 부인, 고령신씨 이분 그 신숙주 집안입니다. 바로 직계 부인이에요. 그래서 부부 오른쪽에 묻었다 이런 얘기 적었죠. 그래서 보자고요. 옛날 명칭에 대감, 영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대감이라는 거는 정이품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이품. 그러니까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까지를 대감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15개가 있어요. 15개. 그런데 그 중에 정이품,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제일 밑이죠. 정이품이 10개야. 그리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정일품이잖아요. 그럼 종일품은 2개가 되죠. 3개, 2개, 10개. 대감은 지금 15명이 있단 말이죠. 여기 정경이라고 불러. 그리고 영감은 뭐냐면 요 밑에 종이품부터 당상관, 정상품 당상관까지를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오늘날은 이 영감이 너무 흔해서 증직을 해주고 뭐 명예롭게 나이가 80이 넘어도 그럼 너 오래 살았으니까 너게 축하해 줄게. 그래가지고 영감 칭호를 붙여주고 거기에서 오늘날 그 영감탱이가 되는 게 이거다. 근데 생각을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대감, 영감은 우리나라에 있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중국하고 일본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말이 상감이라는
상감은 영감, 대감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은 일본 아니 중국 같은 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조선의 왕까지 포함해서 다 관리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렇겠죠. 자기는 천자국이고. 그 대감, 상감, 영감이 있는 거는 상감 이렇게 상감마마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벼슬아치들 입장에서 당신도 우리하고 같이 좀 감이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좀 뭐가 나왔어요. 악영 이렇게 나왔잖아요. 악영. 이 악영하고 여기 지금 악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종 2품에서 정 3품관까지가 203명이 있는데 203명 중에 특히 이게 지금 6조 참만 6명, 7명, 8명, 8명을 악영이라고 불렀어요. 악영. 그러니까 이걸 영감들 중에 영감이라고 안 부르고 대접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죠. 그게 악영이야. 다른 말로 이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영감들 중에 특별히 대접해준 명칭이 악영. 그게 이게 악영.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여기에 좀 이상이라고 있잖아. 여기 이상 있죠? 증이상. 좌찬성을 이분한테 증직을 했거든. 그게 이 좌찬성, 우찬성 두 분을 이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그 특별히 좀 대접해서 의정부 관원들을 대접해서 불러주는 명칭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상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에서는 좌찬성인지 우찬성인지 드러나진 않죠. 그죠? 근데 여기에 여기 지금 이 악영을 행이라는 건 진짜 실제로 했다는 얘기예요. 악영을 벼슬을 살았고 증직을 해서 이상을 했다. 여기 좌찬성, 우찬성 중에 하나 했다는데 이거 보면은 좌찬성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걸 여기 적었어요. 근데 이게 좌찬성이라고 하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길게 늘려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탁 두 자로 딱 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말하자면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분의 이게 후손들이 그랬겠지만 후손이 아버지 뜻을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분의 상품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 아주 간략해. 그러면서 글자도 멋있죠. 이게 단아한 선비면서 어떤 선 굵은 장부 같은 느낌이 딱 이 비석을 보면 그런 게 제가 거기에 좀 특이해서 그걸 좀 말씀.